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6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2번. 교육세는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보통세에 해당한다. 틀렸죠. 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보통세는 목적에 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3번 소득세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 인세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부가가치세는 입법상 조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한 간접세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1번 정답 2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기간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기한이란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 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맞습니다. 4번.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등의 전날을 기한으로 한다. 틀렸죠? 전날이 아니고 다음날입니다. 네, 42번 정답 4번이었네요. 4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이 상당한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부상 등기, 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번 정답 3번이 틀렸네요. 네. 4번.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이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3번 정답 3번이었고요. 4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납세 의무자가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더 과다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개월이 아니고요.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3번이었네요. 4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과소 신고, 초과한 그 신고 가산세의 법소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4번 정답 3번이었고요. 4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2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이 2024년부터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하려면 2024년 3월 31일까지 납세에 관한 세무수장에게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내국법인이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불구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내국법인이 본점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전에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5일은 맞는데 변경 전이 아니고 변경 후에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경 후 납세지가 않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45번 정답 4번이었네요. 46번. 다음 중 세무조정 시 기타 사유 후 처분하는 것은 1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1번이네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기타 사유 됩니다. 2번 감가상비 한도 초과액 유보죠. 3번 임원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상여죠. 4번 업무용 수연차 관련 비용 중 업무 미사용 금액 상여죠. 네, 46번 정답 1번이었고요. 47번. 네, 47번. 3일은 제사 24기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던 토지 A의 40%를 시가에 양도하였다. 토지 A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4기 사업연도에 필요한 세무정을 오른 것은 23기에 40%를 시가에 양도했대요. 그쵸? 그러면 1000만원에다가 1000만원이잖아요? 그쵸? 곱하기 0.4 추인하시면 됩니다. 송금 산입하시면 돼요. 송금 산입 402번이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네, 48번. 3일이 24기에 다음 금액을 회계 처리한 경우 가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주식 할인 발행차금 송금불산입이고요. 2번 현법상 뇌물 송금불산입이고요. 3번 법인지방 소득세 송금불산입이고요. 폐주 배출 부담금 송금불산입이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송금이죠. 그럼 100 더하기 5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계산하시면 1100 나옵니다. 그래서 48번 정답 3번이었네요. 49번. 3일은 24기 초에 전무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를 5천만원에 취득하고 업무 중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남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해당 세무조정의 결과 24기 사업연도 송금불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은 1단계는 감가상각비 C부인 계산하셔야 되는데 5천 곱하기 5년짜리죠. 5년입니다. 그래서 0.2 이고요. 이제 12분의 10이죠. 그러면 5천 나누기 5분의 1 하면은 1000만원입니다. 회사 근데 감가상각비 1000만원 비용 계산했네요. 그래서 상각 부인액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 미사용 금액 500이네요. 그쵸? 업무 미사용 금액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 사용 감가상비 중에 800만원 초과해요. 800만원 초과하면 송금 불산이 되거든요. 유보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800만원이랑 1000만원 비교하면 200만원 송금 불산임 유보 처리 되겠네요. 그래서 49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5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시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금과 송금은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내국 법인이 입금과 송금의 기속 4,5년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주호세특례 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맞습니다. 3번 자산을 위탁 매매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을 손익의 기속 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등기 이전일 손익의 기속 시기로 한다. 아니죠.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일 혹은 사용 수익일 그 다음에 인도일 그래서 이거 중에 빠른 날로 하죠. 그래서 50번 정답 4번이 틀렸네요. 빠른 날인데 빠른 날. 네, 50번 정답 4번이었고요. 5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해당 자산의 정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맞습니다. 3번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틀렸죠. 건축물은 정액법 신고 안 했다면 정액법입니다. 네, 그럼 51번 정답 3번이었네요.
4번. 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으로 하고 정일법에 의하여 상각 범위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이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상각 범위액에 가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1번 정답. 3번이었고요. 52번. 다음 자료에 의한 3일에 24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사항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건물 회사계상 상각비가 500이고 세법 상각 범위액이 600이고 내연수는 40년이고요. 전기열 상각 부인액은 130. 그러면은 500에서 600 빼면 100만원 송금 산입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비품 500이고요. 350이고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 150이네요. 그러면 50만원 증가하겠네요. 12번 정답 3번입니다. 아니 52번 정답 3번입니다. 53번. 용산역에 위치한 3일은 투자 목적으로 회사 주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3일의 김삼일 대표이사는 자신의 향후에로부터 6억 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의 건물을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통장을 수락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통건물의 시가는 10억 원이다. 건물을 위의 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세무조정은 어느 것인가? 단 대표이사 향후에는 3일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정상가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10억에다가 곱하기 0.7 하시면 되죠. 그럼 7억인데요. 7억이랑 6억 차이는 1억.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비지정 기부금으로 봐서요. 네, 송금불산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3번 정답 1번이었고요. 54번. 중소기업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에 24기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니까 중소기업이죠. 3,600부터 시작합니다. 네, 세무적으로 인한 송금불산의 계획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총합계는 얼마인가? 문화 관련 업무 추진비나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 추진비는 없다.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 9천만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금액 200만원. 이거 그럼 9천에서 200은 무조건 차감하셔야 돼요. 그럼 8,800이겠죠? 이건 무조건 송금불산입이고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90억. 매출액은 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은 없음. 디귿. 사업연도 중 중단된 사업부문 소매업의 매출액 10억.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거래분 없음. 그럼 더하셔야 합니다. 190억에다 10억. 네. 그 다음에 리을. 기업업무 추진비 송금 한도의 계산 시 수익금액 기준 한도의 계산에 필요한 적용률 수익금액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0.3% 3천만 원이죠. 100억 원 초과 500억 이하의 분에 대해서는 0.2%이다. 그러면 365 더하기 30 더하기 그러면 190억에다가 10억 더하면 200억이잖아요. 그럼 초과된 건 100억이죠. 100억 곱하기 0.2% 계산하시면요. 100억 곱하기 0.2% 계산하시면 네. (2천만 원이죠) 네, 그래서 세법상 한도액이 3,600에다가 3,000에다가 2,000 더하시면 8,600이고요. 8,600인데 저희 기업업무 추진비 8,800이죠. 그럼 200입니다. 200 송금불산입에다가 아까 전에 영수증 못 받은 거 200. 그러시면은 54번 정답 2번이죠. 200 더하기 200 계산하시면 네. 그래서 54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기본 한도가 3,600인데 중소기업 아니면 1,200이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번. 다음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항목을 나열한 것이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순서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네. 1번은 채권자 불분명이고요. 2번은 빚이면 채권 증권이자고요. 3번은 건설자금이자고요. 4번은 업무무관 등 관련 이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5번 3번이죠. 이거는 네. 그냥 단수 남기죠. 55번 정답 3번이었고요. 5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은 네, 대손중담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닌 것은 1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급금. 네, 이거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아니죠.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급여. 3번 상호품의 판매가액의 위수액. 4번 용역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 미수익. 미수금. 이건 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56번 정답 1번이었고요. 57번. 다음 중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 사업금은 비영리 내국법인 전용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보험사업은 영리죠. 네, 57번 정답 1번이었고요. 2번 준비금은 법인세법과 조세세율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3번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비상위험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송금에 산입한 책임 준비금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입금 산입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7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58번 3일은 2024년 7월 1일 대인 대주주에게 시가 3억 원인 토지를 장부가에 2억 원에 매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다음 중 해당 토지 처분과 관련한 2024년에 필요한 세무주장으로 옳은 것은 네, 현금 2억 원짜리를 3억 원에 하니까 입금산입 하셔야 되고요. 그쵸? 입금산입 저가양도 1억 원 배당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8번 정답 1번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성 기준이 5%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억이니까 네. 5% 무조건 넘죠. 네, 무조건 넘어서 58번 정답 1번입니다. 중요성 요건 충족 안 되면 그 세무조정 안 해요. 참고로. 그래서 58번 정답 1번이었고요. 5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 수중에 의한 채무 면제액에 의해 충당된 2월 결정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충당이 이미 된 거니까 또 공제하면 안 되겠죠? 2번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정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순서대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줄여가지고 이비소라고 하죠. 3번 공제 대상 2월 결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60% 아니고 80%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네요. 중소기업과 회생기획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과 회생기획 이행 중인 기업은 100% 맞습니다. 4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정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2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맞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2월되지 않아요. 네, 59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60번. 다음 중 법인세법에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필수적 첨부 사료인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 결손금 처리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금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겠죠. 신고는 다 해야 돼요.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신고와 납부 의무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번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60번 정답 3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한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맞습니다. 분리과세죠. 3번 소득세법은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과세한다. 아닙니다. 가족이 한다고 합산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면 합산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61번 정답 3번이었고요. 4번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61번 정답 3번이었고요. 6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4년 소득 중 종합과세할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시된 배당은 모두 그룹수업 대상이며 배당소득 가산율은 10%이다. 현금 배당 1,000만원, 주식 배당 3,000만원, 은행 예금이자 1,000만원, 직장 공제 조합하는 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1,000에다가 3,000에다가 1,000 더하면 5,000이죠. 5,000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가산액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미니멈 5,000 빼기 2,000. 그 다음에 이자소득이 1,000만원이고 아니 이자소득이 1,000만원이고 배당소득이 4,000이잖아요. 그래서 4,000. 이다 곱하기 10%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2,000이 이게 뭐냐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그 종합과세 안 하잖아요. 그거 빼신 거예요. 그래서 5,000에서 2,000 빼면 3,000원이고요. 3,000에다가 그럼 10% 계산하시면 300이죠. 그래서 5,000에다가 300 더하셔서 5,300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2번 정답 1번이네요. 네. 63번. 다음 자료로 간편정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김삼일 씨의 2024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간편정부 중요합니다. 기억,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억.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수익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인에 대한 급여 2,000만원 플러스 하셔야 되고요. 영업 부장으로 근무하는 아들의 급여 1,000만원 내비두시면 되고요. 정기예금 이자 500 빼셔야 됩니다. 이건 금융소득이죠. 네, 기계장치 처분이 간편정부 대상자이니까 빼셔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더하시면 돼.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간편정부는 기계장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이거는 이거는 계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1,000만원에다가 아니 1억에다가 더하기 20 빼기 5 빼기 1 계산하시면요 114000000 나오죠. 그래서 63번 정답 2번입니다. 64번. 다음은 3일에 근무하는 김철수 대리의 2024년 급여지급 내역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월급여 400만원, 상여, 자녀 보육수당, 중식대 제외 맞고 상여 연간 1,200만원, 디귿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중식대 월 20만원, 인정상여 300만원. 1번 총급여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맞고요. 2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합니다. 인정상여죠? 네, 64번 정답 2번이 틀렸고요. 3번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4번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64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6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권 당첨 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 소득의 수익 시기는 그 법인에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다. 맞습니다. 3번 서와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기타 소득이다. 맞습니다. 4번 주택 입주 질체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증빙이 없더라도 총 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금비 인정률로 적용받을 수 있다. 60% 아니고요. 80%입니다. 65번 정답 4번이었네요. 65번 정답 4번이었고요. 66번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금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리스료 자동차 대여 사업에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함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2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액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3번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네, 여부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틀렸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공제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한 소득공제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부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66번 정답 3번이 틀렸고요. 4번 해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66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6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의료비세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공제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2번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그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공제는 세공제 대상 금액의 20%로 한다. 맞습니다. 4번 이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7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안경은 50만원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67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6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맞습니다. 2번 원천징수에 있어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 의무자와 이를 실제 신고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서로 다르다. 맞죠? 3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14%,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 68번 정답 3번이 틀렸네요. 4번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68번 정답 3번이었고요. 69번 거주자 최순희 씨는 2024년 5월 6일 10년간 보유한 토지를 등기된 사업용 토지를 양도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동토지의 실질 양도 비용은 600만 원이다. 네, 양도가액 실질 거래가액이 1억 취득가액이 5천만원 필요 경비가 600만원 빼시면요 4,400만원 인데요 4,400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20%죠 하시면 880만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3,520만원 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입니다. 그래서 빼시면 3,27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69번 정답 1번이네요. 3,270만원 1번이고요. 70번 다음 중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다만 제시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되었다고 가정한다. 1번 3일에 제시 중 비상근 임원으로서 소장하던 서화를 5천만원에 양도한 유지태씨. 네, 서화를 양도했대요. 종합소득 아니죠. 틀렸고요. 아니고 2번 서울에 근무하다가 단기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아직까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진씨. 할 필요 없습니다. 3번 10억원의 정기예금에서 연 3,600만원의 이자를 수령하고 해당 이자 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는 한소희씨 2천만원을 초과했네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하셔야 합니다. 3번 4번 로또 복권 당첨금 5천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신민아씨. 로또 복권은 무조건 분리 과세입니다. 그래서 70번 정답 3번이었네요. 7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장에서 제조하는 재화는 출고 단계에서 한번 과세하고 유통 단계에서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단단계 거래세이다. 틀렸습니다. 다단계 거래세예요. 각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된 만큼 거래에 세금을 내죠.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2번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연료되지 않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네, 2번이 정답이네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죠. 3번 매출액에서 매입비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틀렸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네요. 세액공제법. 네, 4번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제도가 아니고 영세제도입니다. 네, 71번 정답 2번이었네요. 7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거래 중 할 필요는 없으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죠. 면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세사업자가
보통은 영세율 적용을 받으신 분들이 매입세 공제를 받죠. 면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다. 맞고요. 3번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처럼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4번 비영리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72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2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을 나누어 틀렸죠. 1년이 1개입니다. 그냥 1년에 1개예요. 그래서 73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6개월 나누지 않아요. 3번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4번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73번 정답 2번이었네요. 7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함을 사업장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맞고요. 3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틀렸죠? 업무 총괄 장소가 아니고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네, 74번 정답 3번이 틀렸고 4번 사업장을 성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맞습니다. 74번 정답 3번이었고요. 7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제보하에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2번 사업자가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받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사용인에게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매입세 공제를 받음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인 한 명당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면 2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10만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75번 정답 3번이었고요. 4번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체득한 재화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맞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75번 정답 3번이었고요. 7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할부의 경우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출자의 선적일로 한다가 틀렸고요. 인도일입니다. 76번 3번이 틀렸고요. 선적일은 수출 신고 필증이랑 비일이라고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있어야 되고 내국 신용장은 생년서로 오고 가고 그다음에 내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도일입니다. 4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데를 공급 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76번 정답 3번이었네요. 77번 다음은 겸용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사항이다. 면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단 해당 겸용주택은 단층주택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함 주택 40제곱미터이고 점포는 50제곱미터이고 부수토지는 450제곱미터네요. 그럼 주택 4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5 하시면 면세토지 200입니다. 그래서 77번 정답 2번이네요. 78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3일은 두 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를 보고 3일에 24년 2기 확정신고 시 공통사용재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공통사용재와 취득일은 24년 1월 1일이고 공통사용재와 공급일은 24년 11월 25일이고 공통사용재와 공급가액은 3천만원이고 공급가액 24년 1기는 1억 3억 24년 2기는 2억 3억 5억이네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3천이니까 3천 곱하기 1기 4억 과세 1억
계산하시면요. 네, 750이죠. 그 다음에 매출세 750 곱하기 10%겠죠? 75만원이네요. 1번입니다. 공급가액 안분 계산은 직전 과세가액을 공급가액 안분 계산은 직전 과세가액이 공급가액 비율에 의합니다. 그래서 7, 8번 정답 1번이었고요. 79번.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3일의 24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 내역이다. 24년 1기 예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항목은 정당하게 생계연서를 수령하였다고 가정한다. 기업, 기기장치 구입, 네,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니은 업무보관 비용 지출 불공제죠. 디귿 원재료 구입 맞고요. 디귿 리을 부재료 구입. 생계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고 그 생계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그러면 불공입니다. 미음은 기업 업무 추진비 아니죠. 그럼 1000만원에다가 600도 하면 1600이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79번 정답 1번이었고요. 8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맞고요. 가산세 부과되죠. 2번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생계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과되고요.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생계연서 학교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80번.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번. 네, 4번. 아니네요. 잘못 읽었네요. 80번. 다시 해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되고요. 2번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생계연서를 발급받는 경우 당연히 부과되어야 되고요.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생계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번. 네, 4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의 공급 시기가 삭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생계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80번 정답 3번이었네요. 네, 맞겠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네, 세무회계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가 관리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